네, 안녕하세요. 해탈맨입니다. 지금 일요일인데 이제 마감하고 내일 휴무라서 지금 영상 찍고 있고요. 오늘은 제가 이제 2022년 최신 버전으로 개인 카페 창업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는지 간단하게 이 영상에 좀 압축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좀 세세한 내용들 같은 경우는 제 영상 리스트 쭉 보시면 좀 자세하게 단계별로 다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 이번 영상에서는 좀 간단하게 한 영상 한 10분 정도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과정들이 당연히 정답은 아니고요. 수많은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하나니까 저 친구는 저렇게 창업을 했나 보다 이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창업을 결정하고 창업하기까지 1년하고 1개월 정도 더 걸렸거든요. 한 총 13개월 정도가 걸렸는데, 카페 창업을 결정하고 당연히 커피 공부 먼저 바로 시작했습니다. 일단 카페 창업을 위한 커피 공부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바리스타 자격증이나 카페에서 알바하는 그런 걸 생각하실 텐데요. 저는 이제 제 사정상 4대 보험을 받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바리스타 학원부터 시작을 했었고요. 저처럼 커피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일단 부담 없이 제가 제 돈 내고 하는 거니까 부담 없이 배울 수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또 저랑 비슷한 처지의 학생분들이 많으니까 이제 부담 없이 커피 얘기도 하고 또 카페 맛집도 다니면서 좀 어차피 다 서로 커피 바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부담 없이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환경이 자연스럽게 갖춰질 수 있어가지고 좀 괜찮은 것 같고요. 그렇게 이제 한 달 정도 바리스타 학원을 다니고 저는 2급만 땄거든요. 사실 1급이 저는 좀 2급을 따보니까 1급이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아가지고 1급은 안 했고요. 이렇게 자격증을 땄더라도 커피 이거 내릴 줄만 알지 사실은 잘 모른다고 생각하거든요. 추가적으로 배워야 될 부분들은 요즘 유튜브 조금만 검색하셔도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저는 유튜브랑 인터넷 검색으로 커피, 에스프레소 세팅 자체를 공부를 했었고요. 또 이게 본다고 해서 공부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집에 이제 홈카페를 꾸미고 1그룹짜리 에스프레소 머신을 집에 갖다 놓고 이제 매일매일 커피를 이것저것 뽑아보면서 제가 이제 변수들을 조정하면서 어떻게 맛을 조절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맨날 연습하면서 익혔어요. 이게 물론 머리로는 이해를 하더라도 막상 이제 해보면 좀 잘 안 돼요. 많이 해보는 수밖에 없고요. 많이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되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추출되는 요거 커피 줄기만 봐도 대충 맛이 이제 생각이 되는 그런 정도까지 가더라고요. 네, 그렇게까지 한다고 해도 이제 커피 자체 원두나 커피 그 자체에 대한 지식은 당연히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어디서 공부했냐면 솜씨당이라는 어플이 있어요. 솜씨당이라는 어플은 여러 클래스들을 이제 모아놓은 그런 어플인데 이제 학생들이랑 선생님들이랑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중개 어플입니다. 네. 그 솜씨당에서 커피 클래스들 여러 개 중에서 개인 카페에서 진행하는 그런 클래스가 있어가지고 한 3개월짜리를 들었어요. 그 3개월짜리를 들으면서 이제 로스팅이라던가 이제 커피 원두의 특성이라던가 그 커피 원두가 이름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 이름들을 어떻게 해서 붙이는지 공정 같은 거 그런 거 배우면서 이제 커피 자체에 대한 공부를 솜씨당 어플을 통해서 했었고요. 실제 카페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하게 생각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카페 일을 하는데 필요한 지식들은 그 솜씨당 개인 카페 사장님들한테 제가 배웠습니다. 이제 핸드드립도 이때 배웠는데요. 핸드드립을 하면서 진짜 커피 맛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커피를 내리게 되고, 단순히 이제 커피 한 잔을 하더라도 이제 맛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하면서 마시게 되더라고요. 물론 이제 이 맛이라는 게 굉장히 주관적이라서 아직도 저는 어려워요. 여러분들도 다 어려우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 입이 정답이다 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고요. 사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도 커피 맛을 어느 정도는 구별할 수 없는 한 요 정도 단계까지 오시게 되면은 그때부터 좀 유명하다 싶은 카페는 진짜 다 가봤어요. 몇 개월 동안. 제가 1년하고도 1개월을 카페 창업을 준비했다고 했잖아요. 그 기간 동안 제가 최대한 갈 수 있는 카페를 많이 가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카페를 다니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하고 싶은 커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했었어요. 여러 카페들을 다녀보면서 좀
커피를 마셔보면서 이런 커피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되는 커피를 찾으셔야 됩니다. 당연히 이제 좋은 원두를 써서 좀 비싼 원두를 써서 맛있는 커피를 내리고 싶다라는 게 물론 좋은 선택이겠죠. 근데 그것만이 정답이 아니라는 거, 좀 가성비 좋은 원두로 좀 내가 가격적으로 좀 싸게 해서 딴 가격에 비해서 맛있는 커피를 추구하는 것도 굉장히 좀 좋은 선택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아무튼 이 과정에서 본인이 하고 싶은 커피가 무엇이다 이거를 명확하게 생각을 하시고 이제 이 부분은 나중에 머신 선택이나 기기 선택에 있어서 이어지니까 계속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여러 카페들을 다녀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커피 공부를 계속 진행하면서 다음으로 했던 게 카페 브랜딩에 관한 내용들이었어요. 아직도 저는 본인이 이제 개인 카페를 하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무조건 브랜딩이라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순히 이제 브랜딩이 뭐 로고나 메인 컬러 이런 게 아니라 오시는 고객분들이 내 매장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결국 브랜딩이라는 거는 내 매장과 그 고객님들과의 소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요. 이런 브랜딩 과정들도 제 앞에 영상에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 이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자면 우선 내가 만들고 싶은 매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요. 그 안에서 내가 이제 오시는 손님들께 어떤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핵심 키워드라는 게 나오거든요. 제 매장을 이렇게 이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들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그렇게 정해지게 되면 이 몇 가지 단어들에서 제 모든 브랜딩이 시작되는 거예요. 매장 이름도 그렇고 로고도 그렇고 뭐 색깔이나 뭐 이런 세세한 것들이 전부 다 이 키워드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메인 키워드를 결정함에 있어서 본인 스스로 굉장히 많이 질문해보고 또 뭐 주위에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랑 대화를 좀 많이 나눠보세요. 그러면은 정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요. 그렇게 키워드로부터 매장 이름을 정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매장 컨셉, 그 우리 키워드에 맞는 컨셉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화를 시키면 돼요. 이렇게 구체화를 하는 과정들에 있어서 제가 설명드린 사이트가 몇 가지 있잖아요. 핀터레스트나 드리블이나 뭐 비엔스 이런 사이트들을 이용하셔가지고 본인 생각을, 본인 매장의 컨셉을 조금 더 구체화시킬 수 있는 이미지들을 저장해 보시고요. 그렇게 마음에 드는 이미지들을 모으신 다음에 그 이미지로부터 조금 더 내 생각을, 우리 매장의 컨셉을 구체화시켜 주시면 됩니다. 사실 이제 여기까지 정해졌으면 그 다음부터 뭐 브랜드 컬러나 로고, 글씨체 뭐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 해온 그 컨셉에 맞게만 제가 결정을 해주면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이제 그때부터는 좀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요 브랜딩 첫 과정들을 굉장히 신경 써서 해주시면 나중엔 좀 비교적 쉽게 진행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이제 세세한 디자인들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포스터나 테이크아웃 컵, 상품이 되는 최종 결과물들이 이제 이때 나오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오픈할 때까지 계속 쭉 이어가는 과정들이고요. 이 컨셉이 정해졌을 때로 다시 돌아가서 그 컨셉에 맞는 부동산을 찾아야 됩니다. 본인 매장의 컨셉은 본인이 제일 잘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어울리는 부동산도 본인이 아는 게 사실 정답이겠죠. 그렇게 본인 컨셉에 맞는 본인 상권을 정해주시면 되고요. 동네 상권도 있을 수 있겠고 뭐 아니면 오피스 상권, 항아리 상권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카페거리라는 좀 특수한 상권인데 아무튼 이렇게 상권을 정하시고요. 꼭 나가보셔야 됩니다. 현장을 정말 나가보셔야 돼요. 나가보셔서 분명히 내가 이제 생각한 위치 근처에 카페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 카페들을 최대한 많이 다녀보세요. 최소한 일주일은 다녀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월화수목금토일이 다 다르니까요. 그렇게 이제 다니다 보면은 그 상권이 조금 더 자세하게 보이게 됩니다. 평균 매출이라던가 사람들이 몰리는 시간대라던가 뭐 영업시간을 이 시간으로 정하면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이 다 보이거든요. 물론 완전히 100% 일치하진 않겠지만 대략적으로라도 본인이 어떻게 해 나가야겠다라는 점을 이때 이제 결정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여러 군데를 실제 부동산을 이제 보면서 다니다가 보면은 진짜 딱 여기서 하면 좋겠다 싶은 곳이 보여요. 분명히 충분히 비교하고 확신이 섰을 때 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맞는 거는 100% 구별하지 못하지만 아닌 거는 진짜 보여요. 여기서 하면 진짜 망하겠다. 이런 데는 비전문가인 내가 봐도 망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데는 무조건 하시면 안 되고요. 근데 이게 집에서 하다 보면은 그런 데가 혹해 보일 때가 있거든요. 나가서 보시고 아닌 데는 걸러내시고 진짜 여기다 싶은 곳을 계약을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부동산 계약을 진행하셨으면 그때부터는 또 뭐죠? 이제 인테리어를 시작하시면 되겠죠. 사실 카페라는 창업 분야에 있어서 좀 인테리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인테리어 업체 미팅도 이때부터 시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계약을 하고 나서 계약서를 들고 여러 인테리어 업체들이랑 이제 미팅을 해보시면 되는데요. 업체 미팅을 잡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우리가 그냥 연락해서 뭐
여기 지금 인테리어 하고 싶은데 뭐 미팅 가능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업체 측에서 답변이 친절하게 옵니다. 저는 어디서 알아봤냐면 일단 인스타그램에서 좀 활동을 열심히 하는 그런 업체들, 보통 좀 영한 업체들이 인스타그램에서 굉장히 활동을 열심히 하고요. 뭐 그런 업체들이나 숨고나 뭐 큐플레이스 같은 그 중개 어플 있잖아요. 그런 데서 이제 몇 군데 컨택을 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요즘은 이런 SNS 활동을 좀 활발히 하는 그런 업체들을 컨택하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항상 인테리어 하면 우리가 뭐부터 걱정하죠? 사기부터 걱정을 하는데, 그래도 이런 대외 활동들을 좀 열심히 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것들을 투명하게 관리를 하려고 하거든요. 사실 이것도 100%는 아닌데 확률입니다. 우리는 확률이 좀 높은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그렇게 활동을 열심히 하는 업체들을 미팅을 진행을 하시면 좀 그래도 실패할 확률을 굉장히 많이 낮출 수 있죠. 인테리어 업체가 가까우면 좋다 이런 얘기도 있어가지고 사실 당근마켓에서도 인테리어 업체를 몇 군데 미팅을 해봤었는데 진짜 좀 비추합니다, 여러분. 아무튼 이렇게 많은 업체들을 이제 제가 컨택을 해봤거든요. 저는 인테리어 업체만 지금 거의 10개를 컨택을 했었는데 미팅을 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본 게 소통이었어요. 저는 업주가 인테리어 업체에 이런 인테리어를 맡긴다고 해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내 의견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컨셉을 똑같이 10군데에 설명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1차 시안을 받아보고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그런 방향이 얼추 일치하는 그런 업체들로 선별을 하고 그 업체 중에서도 조금 더 소통이 잘 되는 대로 해서 이제 최종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굉장히 잘해주셨고 제가 한 선택에 대해서 절대 후회가 없고 만족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정에 따라서 셀프나 반셀프로 이제 진행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처음 창업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카페 경험이 좀 많이 없으신 분들은 진짜 인테리어 업체에 맡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좀 모르고 반셀프나 셀프로 하다 보면은 어차피 비슷하게 드는 것 같아요. 나중에 뭐 이거 고치고 저거 고치고 하다 보면 결국 업체 쓴 거나 뭐 내가 셀프로 한 거나 좀 비슷하게 드는 것 같아서 일단 처음 창업하시는 분들은 인테리어 업체를 쓰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요. 그래도 내가 이제 사정상 어쩔 수 없다 하시는 분들은 진짜 좀 많이 알아보시고 또 카페 인테리어라는 데에서 공부를 좀 굉장히 많이 해보시고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설비나 전기 그리고 카페 바 동선 이런 거는 진짜 공부를 많이 하시고 하셔야, 이게 바 같은 경우만 생각해도 사실 타공 위치나 이제 머신이나 이런 집기들이 다 들어갈 위치를 정해놓고 바를 설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좀 공부 없이 그냥 하다 보면은 위치를 바꿀 수가 없어요. 이게 한번 픽스가 되면 끝이기 때문에 또 그러면은 또 고치는데 또 돈이 들겠죠. 이렇게 2중 3중으로 계속 돈이 들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처음 할 때 여러 가지 방면으로 생각하고 공부하셔가지고 셀프나 반셀프 인테리어 좀 조심해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저는 이제 인테리어 업체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업체를 이렇게 선정하고 나면 본격적으로 인테리어 디자인을 하는데요. 업체랑 거의 뭐 일주일에 2-3번씩 만나면서 디자인에 대한 회의를 계속 하게 되고요. 여러 가지 피드백을 거쳐서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디자인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인테리어 디자인이 결정되면 바로 이제 공사가 들어가겠죠. 공사가 시작되면 이제 설비공사, 전기공사 이후에 이제 목공공사가 시작되게 되는데요. 이런 목공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모든 집기를 결정해서 이제 인테리어 업체 측에 알려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 자체를 그런 집기 크기에 딱 맞게 설계를 해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공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모든 집기들을 선택하고 그 정보들을 깔끔하게 정리해서 인테리어 업체 측에 전달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집기를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저도 사실 제일 많이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고, 사실 커피 머신이 뭐 300만원짜리부터 시작해서 3,000만원짜리까지 굉장히 다양한데 어떤 커피 머신을 골라야 되는지 어떤 그라인더를 골라야 되는지 사실 이런 거는 누구도 정답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아까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내가 무슨 커피를 하고 싶은지입니다. 여러 카페를 다녀보면서 내가 무슨 커피를 하고 싶은지 정하고 그에 맞는 머신, 그에 맞는 그라인더를 선택하시면 돼요. 가장 안 좋은 게 뭐 한 군데서 뭐 견적 주세요, 제가 카페 할 건데 견적을 주세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일괄 구매하고 이런 게 사실 굉장히 많은데, 되기는 해요. 하셔도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게 내가 하고 싶은 커피를 정하고 거기에 머신을 맞추는 게 저는 좀 맞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것들은 다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뭐 제가 한 과정만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디자인한 대로 인테리어 공사가 이제 진행되고 있을 텐데요. 이 기간을 이제 한 달 정도로 잡으면은 우리가 한 달 동안
우리가 직접 공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이제 남는 시간 동안 우리가 카페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용품들을 그때 구매 하나하나 해주시면 되는데요. 뭐 테이크아웃 컵 제작이나 뭐 매장에서 쓸 뭐 그릇이나 컵, 뭐 집기 이런 것들 다 그때 구매를 하시면 되는데, 물론 이때 우리가 아무리 생각하고 다 샀다고 생각을 해도 막상 카페 오픈하면은 이제 산 만큼,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그때 산 만큼 더 삽니다. 저도 이제 오픈한 지 3개월이나 지났는데 이제서야 좀 구매가 줄어들어요. 참고로 그 인쇄 테이크아웃 컵 제작에 거의 3주가 들거든요. 저는 진짜 한 일주면 될 줄 알고 오픈 일주일 전에 그걸 했다가 완전 이제 좀 꼬여가지고 오픈이 밀릴 뻔했는데, 뭐 어쩔 수 없이 급행으로 이제 돈을 2배 정도 더 주고 컵을 제작했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쇄컵 제작은 꼭 3주 전에 의뢰를 해주셔야 되고, 다른 것들은 그래도 일주일 안에는 다 해결이 되는 부분이니까 일주일 전까지만 해서 모두 주문을 맞춰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컵 같은 거 사이즈 정할 때도 이제 자기 레시피에 맞게 이제 사이즈를 정해야 되는 거라서 좀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레시피를 결정하시고 그 레시피에 맞게 레시피 크기에 맞는 컵을 하나하나 다 구매해 주시면 됩니다. 메뉴의 종류는 이때쯤이면 진짜 많이 좀 구체화를 시켜가지고 좀 몇 가지를 정하셔가지고요, 이것만큼은 해야겠다 이런 것들만 최소한으로 해서 시작하는 걸 좀 추천드리고요. 일단 오픈하고 운영을 해 나가면서 뺄 건 빼고 좀 넣을 건 넣고 이렇게 좀 유연하게, 좀 자영업의 장점이잖아요. 그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니까 너무 부담스럽게 이제 메뉴를 내가 이렇게 정해가지고 이걸로 우주 정복을 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일단 처음 시작할 거는 좀 라이트하게 시작을 해서 좀 필요한 것들을 채워나가는 식으로 메뉴를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메뉴 같은 거는 사실 커피 공부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내가 이 메뉴를 하고 싶다 이런 거를 다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리스트 써가지고 뺄 거 조금 빼주고, 뭐 재고 관리 힘든 거 빼주고, 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개업하고 메뉴는 많이 바뀝니다. 많이 바뀌니까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 이제 시작할 메뉴를 정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저는 이제 오픈 일주일 전에 사업자 등록이랑 영업신고를 했었고요. 물론 뭐 인테리어 업체 시작하면서부터 그때 하셔도 되고, 그거는 본인 각자 사정에 맞는 시점에 하시면 돼요. 그 사업자 등록이랑 영업신고 하루 만에 끝나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도 굉장히 쉽기 때문에 구청 한번 들리셔가지고 뭐 위생과 가면 다 알아서 해줘요. 굉장히 쉽기 때문에 본인 일정에 맞는 시점에 이제 사업자 등록이랑 영업신고 하시고, 그렇게 인테리어 끝나고 모든 집기가 들어오면 이제 영업을 할 준비가 끝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직원을 구하실 분은 그때 직원을 구하시면 되고, 또 혼자 하실 분들은 혼자 하시면 됩니다. 모든 과정들을 좀 짧게 줄여봤는데요, 정리가 좀 잘 됐을지 모르겠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정답은 아니고요. 저는 이렇게 창업을 했다라는 거를 좀 줄여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혹시나 제가 편집하면서 빠진 내용들이 있으면 뭐 댓글에 추가하거나 영상을 또 새로 찍거나 해서 좀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영상도 찍었으니까 내일 쉬는 날 이거 편집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벌써 시간이 11시인데 시간이 늦었으니까 저는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이거는 좀 해볼게요.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